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사는 사랑스럽고 현명한 여자 뽀블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클리니제 북텔링 들어갈 건데 먼저 체크해 볼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자도 피곤하다. 주말이면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눈 흰자위가 탁하고 피부가 칙칙하며 푸석푸석하다. 과로나 가음 후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몸이 늘 무겁고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다. 감정과 의욕에 기복이 부쩍 심해졌고 머릿속이 자주 멍해진다. 매일 시원하게 변해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도 군살이 빠지지 않는다. 슬프다. 사시사철 감기와 알레르기를 달고 살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 달콤하거나 짭짤한 간식,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이 심하게 당긴다. 반대. 나 6개. 그러면 지금 당장 클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개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근데 여기에 내용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겪고 있는 증상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포 속까지 리셋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클린이 뭔데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디톡스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굶는 거,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클린은 집중적인 주스요법이나 단식, 그보다 강도가 낮은 생식 식이요법과 같이 미용 분야와 대체의학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디톡스 플랜과 다르다. 완전 다른 거예요.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주스처럼 먹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밑에 줄에 보면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안 좋은 거 뺀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필요해요. 필수 영양소를 신중하게 다시 공급하는 게 클린의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클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예시들은 제가 뒤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들을 뺄 건데 도대체 독소는 뭐야? 어디까지가 독소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6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미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독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독소, 첫 번째, 주요 원인은 화장품과 세안 제품이에요. 피부에 닿는 것들이죠. 그래서 화장품은 식품이나 다름없다. 즉,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화장품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음식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결국은 피를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을 중요시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피 흡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먹는 것보다 피부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바르게 되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게 보통 병원에서는 연고 같은 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리 엄청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였어. 근데 안 아프지 않고 근육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하나 붙였다고 피부에. 그런 게 피부로 흡수되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겠죠. 어떤 제품들이 그거 신신파스. 아니, 파생방 훈련하잖아. 신경가스들 중에 안 마셨는데도 중독되는 가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화장품을 생각하면 보통 기초 제품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조금 넓은데, 알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손톱 케어하는 제품들 또 화장품에 들어가고, 헤어에 바르는 제품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면 보통 많이 매너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데오드란트 같은 것까지도 화장품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에는 염료, 향기도 나야 되고, 기포제, 안정제, 그다음에 바르는 느낌도 좋아야 되고, 부드럽게 하는 거, 중금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성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자주 노출되는 게
물도 피부로 흡수가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물을 마시는 양이 많을까요? 씻을 때 맞는 물이 많을까요? 씻을 때? 씻을 때가 훨씬 많죠. 그것도 피부로 흡수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물을 염소라는 걸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염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착한 균까지 이렇게 다 완전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물에 녹아져 있는 항우유제, 항생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이런 처방약들이 샤워하는 물에서 피부로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복싱 선수들 감량하잖아. 체중 경기 나가기 전에. 그럼 샤워도 안 해. 왜요? 샤워하면 체중이 늘어. 물을 흡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물에 오래 담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그게 피부로 흡수된다라는 거. 물이. 그 다음에 쉽게 노출되는 거 공기. 이 초미세먼지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 점막 세포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죠. 63페이지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보면 치약, 구강 세정제, 스프레이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치과 제품에도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고 64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음식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 처방약 같은 거 많은 약들이 그 자체로 독성 화학물질일 뿐만 아니라 영양 결핍이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즘에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뭐 고혈압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예시를 하나 들면 심장 부정맥 고혈압 약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를 드시면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엄청 결핍이 돼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 대부분 이 약 때문에 이 영양소가 결핍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처방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한 80세, 60세 어르신이 약을 한 서너 개가 먹고 드시고 계시면 내 몸에 영양소가 결핍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양 상태가 과연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약을 서너 개만 드셔도 반대로 결핍된 영양소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노출되는 독성이 옷, 비누, 샴푸, 염색약, 향수 등 그러니까 피부를 덮는 모든 것들을 얘기 많은데 사실 우리 옷은 석유를 원료로 만들고 있죠. 66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히 한번 볼게요. 구김 방지와 방수, 수축 방지를 위해서 포르말데이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이불보, 침대보 이불을 이런 걸 덮고 우리가 따뜻하게 자죠. 체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불면증, 두통, 천식, 피부 발진 잠이 잘 안 온다 하면 이불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 혼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금방이라 그래. 100% 면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구도 한번 살펴보고 신발도 챙겨보고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탁세제 또 제2의 피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요즘에 간편하려고 뽑아 쓰는 섬유유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독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 옷을 진짜 좋은 옷 같은 거는 내가 손빨래를 못하고 드라이클리닝 이렇게 갔다 오면은 딱 나는 그 냄새, 석유 냄새. 설명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석유 냄새의 그 주요 원인이 퍼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인데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는데 잠깐만 노출되어도 간, 신장, 신경계를 손상시킨대.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갔다 오면 비닐을 빼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 그냥 그 캠핑장 그 친구 있잖아. 교은이가 세탁하잖아.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데 기름때 있는 옷들 하는 또 드라이 하려면 옷을 기름으로 빨거든. 맞아요. 근데 기름때 있는 옷은 또 다른 기름이 들어가. 더 독한 기름이. 그게 비싸대, 이거네. 되게. 퍼클로로에틸렌 이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되는 거는 집과 직장 자체가 독성이라고. 집에는 생각해보면 가구, 실내 장식,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미세먼지 많다고 하면 창문 꽉 닫고 안 열고 하는 사실 바깥보다는 실내가 훨씬 더 오염지수가 높다라고 알고 있죠.
가구, 페인트, 단열재, 방아재, 뭐 바닥재, 집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합성 카펫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새거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거 냄새, 뭐 세차, 뭐 이런 것들. 그거는 PVC라고 하는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들. 근데 이거를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냄새를 딱 맡았어. 근데 좀 머리 아프다, 기분 나쁘다, 이거는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세포에 장애를 일으킨 거니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구를 안 쓸 수도 없고 옷도 안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비교적 쉽게 독성에서 노출이 덜 되려고 하면은 청소 제품 같은 거 조금 교체해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대 광고에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살균력 뭐 99.9%, 강력한 청소력을 자랑하는 뭐 향균 제품, 이런 것들도 장에 있는 착한균까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광고도 잘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은 지구 자체. 지구 자체가 그냥 대기오염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특히 중금속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금속 자체가 지방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우리 몸에 지방 있는 곳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자들은 뭐 그죠,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뇌도 저번에 오메가3 할 때 공부를 했지만 뇌도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든지 뇌 관련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기 제품들, 전자파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가 우리가 흔하게 노출되어 있는 독소들의 범위, 이렇게 알아봤어요.